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당 비례대표 신용현 의원입니다. 저는 과학기술인 출신 의원으로서 이곳 본회의장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빠른 입법, 그리고 시스템 구축 같은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첫 번째 발언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관련 질의가 된 점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리님께서는 다음 주 목요일 17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죠? 대입 수능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온 국민이 대입 수능에 관심을 갖습니다. 대학 입시 결과는 미래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매우 큰 작용을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인내하고 잠까지 줄여가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는 어땠습니까? 출석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또 정유라 맞춤형 입시제도를 만들어진 명문여대에 입학했습니다. 시급 6,000원의 아르바이트를 뛰면서 학업을 병행하고 또 거기에 취업 걱정에 자격증까지 따야 했던 대학생들에 비해서 정유라 씨 대학 생활은 어땠습니까? 학교 가지 않아도 남보다 더 높은 학점을 받았습니다. 이런 정유라 씨가 돈도 실력이고 능력 없으면 부모 원망하라는 발언으로 젊은 청소년들과 부모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총리님, 지금 박근혜 하야 촛불 집회에 중고 학생들까지 참여하고 있다는 보도 보셨죠? 예, 그런 보도를 들었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중고등학교 학생까지 온 국민은 대통령을 권력을 등에 업은 최순실과 그 측근들이 자신들 사익을 위해서 국가, 사회, 학교 시스템을 이용하고 농락한 것에 대해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 절망감과 분노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방법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관련된 모든 의혹들 다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이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학생들의 입시 비리라든지 또 학교에서의 문제, 성적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한 문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역점을 둬서 지금 아마 특별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뒤에 필요하면 수사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총리님 말씀이 맞고 그 뒤에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영향을 주지 않은 곳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저는 오늘 깨끗하고 또 공정해야 될 과학기술계와 학계까지도 그 영향력이 미쳤음을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총리님, 정유라 특혜 의혹인 이화여대 3인방 교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은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개개 이름을 기억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이 특혜 교수 3인방은 정유라 씨 이화여대 입학 시기 전후로 해서 1인당 약 15억 정도의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그런 거액 연구비 수주 과정도 아주 석연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모 교수의 사례를 보면 2년간 50억짜리 대형 연구과제 기획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그 연구과제는 이화여대가 주관기관으로 선정되고 이 교수 본인은 8억 2천만 원 세부과제의 연구 책임자가 됩니다. 이른바 출제위원이 문제를 내고 자기가 답을 풀어서 합격하는 식으로 과제 수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과정을 총괄 지휘한 한국연구재단의 단장이 새누리당 당직자라는 점입니다. 화면을 봐주시면 이 김 단장은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배분하는 권한을 가진 분입니다. 이분은 새누리당 당적을 보유한 것은 물론이고 재직 중에 새누리당 부대변인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또 올해 3월에 20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신청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를 제기하자 최근에 새누리당
탈당계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시각에서 보면 새누리당 당직자인 과제 산정 책임자가 정유라 특혜 교수에게 연구비 수주를 제공한 그런 꼴이 됩니다. 총리님, 이 김 단장이 배분한 연구비는 총 555억 원에 이릅니다. 이런 막대한 연구비 관리 배분 권한자가 특정 정당의 당직자를 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구재단에 용역을 주거나 또 연구를 시킬 때는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과연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사실인지에 관해서도 위원회 여러 가지 조사나 또 수사를 통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당직자가 그 연구재단 단장을 겸하는 거는 괜찮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많은 그 경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확실하게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는 곳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이 과학창의재단은 과학기술 저변 확대와 인재 육성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창의재단이 2013년 7월에 창조경제문화본부 조직 신설을 한 이후에 조직을 4번 바꿔가면서 창조경제 각종 행사 홍보에만 83억 원의 예산을 지출합니다. 일종의 창조경제 홍보 조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곳에는 언론에 보도된 바처럼 청와대 5급 행정관으로 근무했었던 최순실 씨 조카 처남이 채용된 바도 있고요. 전임 이사장은 지난 9월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갑자기 사임을 했습니다. 현재 이사장의 직무대행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경영기획단장입니다. 이런 갑작스런 이사장 사임 후에 이사장 공모를 했는데 이 이사장 공모에 아까 말씀드린 특혜 교수 3인방 중에 한 분의 남편이 응모를 했습니다. 이분은 한국마필산업연구소 소장을 지내고 서울시 승마협회 이사를 역임한 말 전문가라는 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유라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하니까 공모 다음 날 바로 재단은 적격자가 없다고 발표를 했고 현재는 이사장을 재공모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정유라 특혜 의혹 그 교수 남편을 내정했다가 이게 비리 의혹이 나오니까 무산될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총리님께서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된 것을 언론을 통해서 저도 봤고 아마 이런 부분들도 검토 대상으로 그렇게 관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외에도 과학기술계에서 여러 그 단체장들이 임기를 못 마치고 돌연 사퇴한 경우가 많으니까 같이 조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리님, 아이카이스트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죠? 저기 사진에 나온 것처럼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홍원 국무총리, 현호석 경제부총리, 이준식 교육부총리,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 정부의 고위관리들이 줄줄이 방문을 했었고 이 기업은 한국방송광고공사로부터 15억 원의 무료 광고 지원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신생 벤처회사에 대통령과 정부 고위인사가 줄줄이 방문을 했었던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생 벤처 기업들이 앞으로 더 커갈 수 있도록 또 그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이 영역에 종사하는 많은 신생 벤처들이 더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정부 고위직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군데를 방문하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알고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우리 정책적인 제안을 받아가지고 갔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관해서 또 아마 의혹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그 부분도 좀 챙겨보도록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예, 사람들은 이 회사가 최순실 씨 전 남편 정윤회 씨 동생이 부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었던 거 아니냐고 말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이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는 사기 혐의로 대전지검에 구속된 상태입니다. 170억 횡령 자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사장을 통해서 최순실 씨나 정윤회 씨 쪽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 아닌지도 조사를 하고 있다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상징인 카이스트의 이름을 사용했고 또
또 건실하게 성장할 수도 있던 기업이 이런 부도덕한 기업으로 찍힌 것에는 최순실 씨 일가 개입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3년 반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국민의 믿음을 저버린 국민 배신의 시대였습니다. 가장 공정하고 깨끗해야 할 과학과 교육의 현장까지 비선실세의 농단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당한 노력이 부정되고 특혜와 부조리가 판치는 불공정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격변기에 살고 있습니다. 국회를 방문했던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지금은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그토록 부르짖던 비정상의 정상화, 진정 정상화를 원하신다면 지금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초래한 대통령께서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진실된 자세로 모든 것을 털어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물러나십시오. 본인이 하겠다는 욕심으로 정상화의 길을 가로막지 말고 제발 비켜주십시오. 그것만이 국민 앞에 속죄하는 길일 것입니다. 정상화는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 법을 지키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당 비례대표 신용현 의원입니다. 저는 과학기술인 출신 의원으로서 이곳 본회의장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빠른 입법, 그리고 시스템 구축 같은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5,000원의 아르바이트를 뛰면서 학업을 병행하고 또 거기에 취업 걱정에 자격증까지 따야 했던 대학생들에 비해서 정유라 씨 대학 생활은 어땠습니까? 학교 가지 않아도 남보다 더 높은 학점을 받았습니다. 이런 정유라 씨가 돈도 실력이고 능력 없으면 부모 원망하라는 발언으로 그래서 대다수 우리 청소년들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인내하고 잠까지 줄여가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는 어땠습니까? 출석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또 정유라 맞춤형 입시제도를 만들어진 명문여대에 입학했습니다. 시급 6... 네, 총리님께서는 다음 주 목요일 17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죠? 대입 수능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온 국민이 대입 수능에 관심을 갖습니다. 대학 입시 결과는 미래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매우 큰 작용을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첫 번째 발언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관련 질의가 된 점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